반갑습니다. 한국사 대중화와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한국사에 대한 호기심, 궁금증을 해결해야 되는 시간 또 시작됩니다. 지난주 제가 한국사가 너무 어렵다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원인과 해결 방법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국사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고 배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한국사를 공부하시다 보면 정말 수많은 질문들이 궁금증이 드실 겁니다. 사소한 것부터 굉장히 깊이 있는 질문까지 많이 드실 텐데 그러한 질문들, 의문점들을 제가 해결해 드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질문이냐? 여러분 세종대왕 아시죠? 세종대왕 하면 조선 최고의 성군이고 우리나라의 사상 최고의 성군입니다. 세종대왕과 겨룰 수 있는 성군은 정조대왕 정도밖에 없는데 세종대왕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까? 최고의 성군이고 애민군주고 가장 완벽한 군주, 모범생 군주 이런 다양한 이미지를 갖고 계시는데 솔직히 세종대왕 정말 완벽하십니다. 일벌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벌내고 정말 그렇죠. 그리고 백성들 위해서 수많은 선정을 베풀었고 특히 이 세종대왕은 훈민정음 창제 하나만으로도 겨룰 자가 없죠.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세종대왕의 뚱뚱하느냐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세종대왕의 외모에 대한 궁금증인 것이죠. 근데 세종대왕이 뚱뚱하냐 이 질문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말 뚱뚱하십니다. 정말 비대하셔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종대왕의 외모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조선시대 때 이 조선왕조실록 알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관들이 썼던 사초를 기초로 해서 편집하게 되거든요. 만들게 되는데 사관들이 왕들이나 또는 왕비들의 외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기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대단한 불경이거든요. 예를 들면 왕이 외모가 이렇다, 못생겼다, 이런 말들, 이렇다 저렇쿵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왕들의 외모에 대해서 기록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등장하기도 합니다. 너무 잘생겼을 때 우리 문종대왕 아시죠? 문종대왕 하면 조선시대 최고의 민항군주, 훈남군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이 문종이 누굽니까? 세종대왕의 장남이고 조선의 제5대왕, 세종 바로 다음의 왕이시거든요. 이 문종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잘생기다 보니까 기록에 너무 잘생겼다는 얘기가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문종 하면 완벽했고 세종보다 더 업그레이드 됐었죠. 외모까지 완벽한 외모까지 갖추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소문이 명나라까지 갔던 어찌 보면 한류스타라고 할 수 있거든요. 반면에 보통 왕들은 그런 외모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세종대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세종대왕의 외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는 힘듭니다. 여러분들 세종대왕 어진 아시죠? 교과서나 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표준 어진이 있습니다. 그 왕의 초상화를 어진이 하거든요. 근데 세종대왕의 그 어진은 실제 어진이 아니에요. 지금 세종대왕의 실제 어진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어진은 후대 상상으로 그려낸 어진이다. 그래서 세종대왕의 실제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광화문 앞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이라든지 또 여러분 지갑 속에 두둑히 들려있는 그 많은 짤이 지폐에 있는 세종대왕 초상화도 당연히 상상합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그렇게 생겼다고는 알 수 있는 근거는 없죠. 다만 뚱뚱하냐에 대해서는 근거가 남아있습니다. 세종대왕이 비대했다. 뚱뚱했다는 근거는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비례했던 거죠.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생각 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뚱뚱하셨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종대왕은 왜 이렇게 뚱뚱하셨을까? 일단 그것부터 살펴보자면 세종대왕은 일단 왕이 되기 이전에는 정말 책벌레였죠. 지독한 책벌레. 하루 종일 앉아서 일어나지도 않고 책을 보시는 분입니다. 이러면 이제 솔직히 비만이 올 수밖에 없죠. 게다가 왕이 된 다음에도 지독한 일벌레지 않습니까? 야근까지 밤늦게까지 책도 보시고 정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량이 부족할 수 없죠. 이렇게 일에 빠져 살수록 운동이 필요하거든요. 적절한 운동이 필요한데 세종대왕은 또 두 번째로 정말 운동을 싫어하십니다. 정말 조선시대 왕들 중에서도 정말 운동을 싫어하시는 우리가 조선시대 왕들 같은 경우에는 흔히 군신 간의 화합을 위해서 활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사냥, 강물에서 그런 것도 하시고 또 기본적인 산보, 산책도 하시는데 이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그런 운동은커녕 기본적인 걷는 것조차 싫어하시는 분이니까 비만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체질을 갖고 계십니다. 하루 종일 책상머리에 앉아서 책만 보시고 일만 하시는 데다가 또 운동은 전혀 하시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비만이 올 수밖에 없죠. 게다가 세종대왕이 또 가장 결정적인 비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세종대왕 여러분 요즘에는 널리 알려져서 다 아시죠? 세종대왕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지독한 육식주의자. 정말 고기 애호가거든. 정말 고기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은 이 수라상에 반찬에 고기가 올라오지 않으면 수라를 안 드시는 거예요. 정말 고기를 매일매일 드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기를 이렇게 많이 드시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제 비만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비만을 초래하는 모든 요소를 다 갖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세종대왕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비만이었을까?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냥 비대하다, 뚱뚱하다 이렇게만 우리 기록에 나올 뿐이고 세종대왕이 정말 어느 정도로 비대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몸무게가 뭐 그 당시 측정할 수도 없고 측정했대도 기록에 남길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사람들마다 추정치는 다른데 어떤 분들은 뭐 100kg 이상 되었을 거다. 하여간 상당한 거구였을 거다. 상당한 비대한 체구를 가졌을 거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굉장히 뚱뚱하셨다. 근데 우리가 드라마 또는 영화, 사극 영화 같은 데 보면 세종대왕은 항상 미남 배우나 훈남 배우가 캐스팅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역사 고증대로 캐스팅을 하면 흥행이 실패하거든요. 결국 사극이나 영화는 흥행, 시청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역사 고증 그대로 캐스팅하면 평범한 외모, 그렇게 자신의 외모도 아닌데다가 굉장히 뚱뚱하신 분, 거구이신 분이 오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종대 흥행 이제 솔직히 환상이 깨지고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면서 시청률이나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알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극이나 이렇게 영화를 같은 걸 보실 때 있는 그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재미나 시청률을 위해서 항상 각색을 하고 픽션이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역사와 기록되어 있는 역사는 차이가 있다. 굉장히 우리가 유념해야 될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역사와 기록되어 있는 역사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싶은 세종대왕의 이미지와 실제 기록되어 있는 세종대왕의 이미지는 다르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세종대왕은 이 세종대왕의 비만, 뚱뚱함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화들이 기록에 남아있거든요. 조선왕조실록 같은 데 남아있습니다. 어떤 기록이 있냐면 세종대왕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바로 그 유명한 태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태종과 세종은 굉장히 각별한 부자관계였습니다. 태종도 정말 누구보다 아들 바보였고 세종도 누구보다 아버지를 사랑한 지극한 효자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태종이 살아있을 때 이제 세종한테 양해를 하고 상황으로 물러가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상황으로 물러나고 나서도 이 주상, 자신의 아들 세종대왕이 너무 걱정된 거예요. 왜? 운동 안 하고 너무 비만이니까. 그러니까 늙어서까지 이 아들의 비만이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기록이 뭐냐면 태종은 굉장히 상남자 같은 기질이 있으시거든요. 사냥도 즐겨하고 말 타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 태종이 주상께서 이제 비대하시니까 살을 빼기 위해서 좀 사냥에 데리고 가야겠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살을 빼기 위해서 억지로 사냥에 데리고 갔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세종대왕은 솔직히 운동을 정말 싫어하시는 분이긴 하지만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의 말은 무조건 듣는 지극한 효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인 태종이 사냥 가자니까 정말 마음속으로는 가기 싫겠지만 억지로 이렇게 갔다는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게다가 이 태종이 또 돌아가실 때 유언이 재밌어요. 태종이 돌아가실 때 유언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끝까지 아들 걱정인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여러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상께서는 고기가 없으면 수라를 들지 않으시니 내가 죽더라도 고기를 드시도록 하라. 주상께서는 고기 반찬이 없으면 수라를 들지 않으시니 내가 죽더라도 수라를 드시도록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말은 이해가지 않습니까? 세종은 지독한 고기 애호가니까 고기 반찬 없으면 수라 안 드신다. 그는 이해가 가는데 내가 죽더라도 고기를 드시도록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태종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국상이죠. 세종대왕은 이제 상주가 됩니다. 한 3년상 치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선시대 때는 왕이나 사대부 전부 다 상중에는 술과 고기 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이거 불효죠, 불효. 그런데 그러면 태종이 돌아가시면 3년 동안 세종은 고기를 드실 수 없습니다. 그럼 큰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세종은 고기 없이는 진짜 못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3년 동안 고기를 끊는다? 큰 일이 터질 수밖에 없죠. 근데 또 세종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태종은 걱정이 돼서 원래는 안 되지만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지만 세종이 우리 아들 세종, 추상 세종이 고기 반찬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니 내가 죽더라도 고기 드시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세종이 그 말을 따르겠습니까? 세종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지극한 효자거든요. 정말 효자예요. 정조, 세종, 성구들은 전부 다 효자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끊어요. 처음에는 상중에 이제 고기를 끊습니다. 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고기 없이 못 사는 사람이 고기를 갑자기 끊으니까 몸이 축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우리 이 담배 금연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담배 열심히 피시다가 갑자기 금연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금단 현상 일어나고 헛것이 보이고 난리가 나거든요. 세종대왕이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니까 신하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신하들이 얘기한 거죠. 설왕께서도 유언하시지 않았습니까? 고기 드셔도 된다고. 고기를 드십시오 합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처음에는 거절해요. 내가 어찌 상중에 고기를 먹을 수 있겠냐 하다가 결국에는 맛이 못해서
결국 고기를 드시고 다시 몸을 회복하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세종대왕이 정말 고기를 좋아하셨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비만이 왔다는 걸 알 수 있죠. 세종대왕은 실제로 정말 온갖 질병을 다 안고 사시면 조선시대 왕들 중에서 질병이 가장 많았던 왕들 중에 하나고 그래서 어떤 분은 비유를 뭐라고 하냐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다. 온갖 질병을 다 달고 계시니까. 그래서 세종대왕이 실제로 1418년에 왕이 됐다가 32년간 제위하시고 1450년에 54세 일기로 안타깝게도 승하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굉장히 안타깝죠. 세종대왕의 이 승하가. 근데 요절한 것처럼 요즘 나이로 54세면 굉장히 요절한 건데 그 당시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을 보면 평균 수명 넘기신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시대의 왕들의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40대 중후반이거든요. 그에 비하면 54세는 굉장히 살 만큼은 사신 거죠. 정조도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정조 대왕도 49세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럼 49세 같으면 요절로 보이지만 지금으로 관점 보면 그 당시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은 채우신 겁니다. 자, 그런데 세종대왕의 사인이 무엇일까? 물론 알 수는 없죠. 그 당시에는 요즘 현대의학의 질병명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알 수는 없는데 다만 조선왕조실록에 보이는 세종대왕이 보였던 그 증상, 병세들을 가지고 현대의학적 관점에서 추정해 볼 수는 있죠. 그렇게 본다면 현재 정설은 당뇨병, 당뇨합병증으로 사망해서 그런 것이 정설이고 가장 유력한 견해입니다. 물론 세종대왕이 수많은 이제 성인병이 온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한 대로 고도 비만에다가 고기 좋아하시고 운동 안 하시니까 성인병이 오게 되고 그 중에서도 이 당뇨병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 이 당뇨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게 현재 학계의 가장 중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 세종대왕은 정말 뚱뚱했나요? 제가 정말 뚱뚱했다, 정말 비만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세종대왕이 우리한테 던져주는 또 교훈이 하나 있죠, 여러분. 역사는 항상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깨우침을 주거든요. 건강에 관한 교훈을 주시는 것 같아요. 세종대왕은 완벽한 군주였지만 건강관리는 실패했던 군주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겠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명의들, 의사들이 TV나 이런 데 나와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소식하시고 끼니 거르지 말고 그 다음에 채식 위주로 가되 골고루 드시고 육식은 절제하시라고. 육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절제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당한 운동하시고 저도 소식하고 채식을 실천합니다. 근데 고기를 완전 끊는 게 아니고 고기를 또 안 먹으면 단백질 섭취가 안 되니까 적당히 절제해서 먹습니다. 모든 것은 적당히 절제한 게 좋거든요. 과요불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식습관 지금 잘못됐다면 바꾸십시오. 세종대왕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요즘에 일중독에 빠지신 분이 있어요. 요즘 정말 치열한 경쟁 사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일에 빠져 사시는 분이 계시는데 세종대왕과 정조대왕을 또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일에 빠지면 안 돼요. 열심히 하는 건 좋아요. 열심히 하는 건 정말 멋있죠. 칭찬받을 만한 일인데 열심히 일한다면 충분한 휴식 시간도 가져주셔야 됩니다. 힐링 타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적당한 운동.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충분한 휴식 시간 갖고 그 다음에 적당히 운동하시고 그 다음에 소식과 채식 위주로 가시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고기는 절제해서 드셔야 된다는 거. 이걸 실천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좀 더 건강하게 성인병 오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안타까운 죽음, 이 건강관리 실패, 아까 말한 그 잘못된 식습관 그리고 건강관리를 보면서 많은 또 제가 반면교사로 삼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잘 실천하셔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역사에 대한 궁금증, 호기심, 의문점을 풀어드리는 이 시간은 계속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요. 저도 부족하나마 여러분들이 역사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의 응원과 경력에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칭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고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